오늘 29번 어법 해설 강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이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번에 얼마만큼 학생들이 많이 맞췄는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어법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위에 작은 글씨로 지금 써놓은 거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은 어법 문제는 1번 밑줄이 그어진 부분이 요구하는 문법 용어와 내용에만 집중하라고 되어 있죠. 자, 해결할 때 해당 부분의 앞뒤 관계를 분석하고요. 해석에 의존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문을 해석하기 전에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써놓은 걸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연습을 해가지고 다음에 어법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풀면은 된다는 걸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처음에 1번 옆에 보니까 that에다가 밑줄을 이렇게 그어놨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that을 봤을 때 선생님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 두 가지만 이렇게 적어놨어요. 접속사 that, 관계사 that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도 많이 있죠. 사실은 지시대명사 that이라든지 뭐 그냥 대명사 뭐 that 같은 것들은 보통 이제 이런 지시 형용사나 지시 대명사나 아니면 접속사, 관계사 이렇게 사용이 된다. 근데 문장 안에서 보통 우리가 질문하는 거는 지시대명사나 지시형용사를 물어보는 경우들은 어법 문제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접속사 대시냐 관계사 대시냐를 따져라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보를 먼저 키워드를 먼저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는 말하자면은 어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이 써놓은 거는 보시면은요. 자,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을 보니까 동사라고 선생님이 써놨죠. 자, allow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얘가 동사인 거를 알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문장에 주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sentence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문장에서 제일 먼저 눈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문장의 서술어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은 주어는 서술어의 앞부분에 보통 위치를 한단 말이에요. 주어는 서술어의 앞에 보통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술어를 내가 찾을 수 있다 그러면은 문장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확인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요소 가지고 문장 해석의 반을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문장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서술어를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주어를 확인을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쭉 다 봐도 서술어는 보이는데 주어는 없죠. 이런 식으로 서술어만 맨 앞에 나오고 문장에서 주어가 없어지는 경우는 우리가 문장의 형식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명령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동사에 관한 문제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역시 동사에 관한 문제죠. 앞에 선생님이 써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동사 하나만 써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밑줄 그어놓은 걸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을 해야 되느냐. to find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준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준동사라고 하는 거는 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준동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준동사는 뭐냐 그러면은 동사랑 비스무리하게 생겨서 동사가 아니게 쓰이는 아이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긴 거는 뭔가 동사처럼 보이는데 실제 동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준동사가 하는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잘 떠올리면 돼요.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명사용법, 형용사용법, 부사용법. 동명사는 뭐예요? 명사예요. 분사도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형용사나 부사처럼 사용이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동사 가지고 만들었는데 실제 동사의 역할은 하나도 없어. 그죠? 그런데 동사랑 비스무리한 성질은 지닌다. 그래서 준동사라고 이런 이름을 붙인다. 기억해 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오는 increasingly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네요. 부사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키워드를 찾아주면은 그 다음에는 그 키워드와 관계되어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끄집어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먼저 한번 확인하면은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that 다음에 is 다음에 that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자,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that은 보통 우리가 문장의 보어로 사용이 되는 자리예요. 그러면은 요 보어로 사용이 될 수 있는
말을 이끌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첫 번째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보어, 그 다음에 명사 역할을 하는 보어 이렇게 나오겠죠. 어느 쪽이든 요 that은 다 사용은 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은 자, 접속사냐 관계사냐 두 가지 중에서 자, 일단은 어느 쪽이어도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얘가 관계사 대시라고 그러면은 요 자리는 틀린 자리가 됩니다. 왜? 자, 관계대명사 that은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오거든요.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은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선행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 둡시다. 불완전한 문장. 반면에 접속사 that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주어나 뭐 목적어나 이런 걸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뒤에 접속사 that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완전한 문장. 자,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냐 완전한 문장이냐에 따라서 관계대명사로 쓰였는지 접속사로 쓰였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 관계대명사의 경우에는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인데 선행사가 없으면 틀린 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they 비동사 주어, 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are not toys, toys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보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 맞네요. 자, 그래서 접속사 that이다. 관계대명사라고 그랬으면 틀렸을 텐데 여기에선 접속사 that이고 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첫 번째 것은 맞다. 그 다음에 단서가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무슨 단서가 있느냐 그러면은 자, 여기에 두 번째 단서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문장 안에서 그 문법적인 구조를 확인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요거예요. 등위 접속사 and, but, or 요거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세요. 등위 접속사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요. 등위 접속사 앞자리하고 뒷자리에 요 네모 있잖아요. 요 네모 자리에는 똑같은 종류의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등위 접속사 앞부분에 만약에 번호가 1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뒤에 등위 접속사가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에 요 네모에 있는 종류하고 앞에 있는 종류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어디에 보면은 여기 보세요. and 다음에 뭐가 있냐면 that이 있죠. 요 that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 앞에 있는 요 that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경우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필기하듯이 비동사 다음에 보어 1번 that절 그 다음에 and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번 that절 요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and 다음에 that이 나오니까 앞에도 that은 맞는 거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관계대명사 대신지 접속사 대신지를 밝혀가지고 완전한 문장이니까 얘는 접속사네 라고 해도 상관없겠지만 뒤에 보니까 that이 사용이 됐어요. and that day 라고 that 문장이 나오죠. 그럼 앞에 있는 것도 that 문장이 나오는 구조가 맞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등위 접속사의 역할은 되게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으니까 잘 봐두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안 주었네요. 자, 문장을 봤을 때는 제일 먼저 문장의 동사, 그 다음에 주어를 확인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니까 동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앞에 주어는 없어. 명령문이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단 동사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동사를 찾았다 그러면 그 동사의 주어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변의 시제와 관계되는 뭔가 단서가 있는지. 자, yesterday가 나왔으면 시제는 과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yesterday라고 얘기를 해놓고 현재형으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는 틀린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제가 맞느냐. 그 다음에 주어하고의 관계에서 주어가 직접 하는 관계인지 주어가 되는 관계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태도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s를 붙여서 쓴다 혹은 붙이지 않고 그냥 쓴다 이런 수일치 같은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보니까 명령문의 형태니까 동사 원형으로 쓰는 거 무방하죠. 그래서 allow는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비동사에다 밑줄을 그어놨네요. 자, are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얘가 동사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았단 말이에요.
얘가 동사라는 걸 찾았어. 앞에서 뭐 확인하라고 그랬죠? 주어가 뭔지를 확인하라고 그랬죠? 쭉 앞에 가가지고 보니까 find different ways to produce sounds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보세요. to produce sounds 하는 방법들 이렇게 돼요. 그럼 뒤에 얘는 형용사의 역할이에요. ways를 꾸며주네요. 그러면 ways는 무슨 역할인데요? different는 무슨 역할인데요? different가 ways를 또 꾸며주죠. find ways, ways는 find의 목적어네요. 그러면은 뒤에 나오는 이 아이들이 전부 다요 find 밑에 다 달려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제일 중요한 거? finding이라는 요 말이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비동사 앞에 가장 중요한 하나를 찾으니까 ing. 얘가 뭔데? 동명사 주어네. 자 보세요. 우리가 주어가 그냥 명사라고 그러면은 셀 수 있다, 셀 수 없다를 나타낼 수 있죠. 근데 명사 이외의 것이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셀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셀 수 없다고 봐야 될까요? 절대 셀 수 없습니다. findings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동명사나 아니면 의문사절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로 사용이 됐을 때 투부정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주어로 사용이 됐을 때 내절 같은 것이 주어로 사용이 됐을 때는 전부 다 단수 취급을 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합시다. 자, 휙 넘어가 버렸네요. 자, 그래서 다시 아까 얘기했던 거에서 어디 갔니? 밑에 있네. 자, 동명사 주어는 뭐 취급한다고요? 단수 취급하자. 주어가 단수다. 그러면 동사는 뭐가 나와 있어요? are가 나와 있으니까 복수형의 동사죠? 아니네. is가 돼야 되겠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의 수일치 문제는요. 저학년에서 1학년이나 2학년 때 특히나 여러분들 자주 나오고요. 고등학교 3학년에서도 종종 심심치 않게 이게 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서술어를 먼저 찾아가지고 주어랑 비교하는 작업 까먹으면 안 된다. 동사를 찾았을 때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준동사 아까 얘기를 했었죠. 자, 준동사가 나왔을 때 뭐를 해야 되느냐? 자, 문장의 주어 확인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겠죠. 뭐와 더불어서? 서술어와 더불어서. 서술어와 더불어서. 자, 먼저 동사를 확인을 해봐라. 그 다음에 문장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아라.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아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등위 접속사 뒤에 만약에 등위 접속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같은 구조가 반복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태를 확인해 보아라. 수동인지 능동인지를 확인해 보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거, 자, 동사 확인하라고 얘기했죠. 동사가 뭔데요? 요게 동사예요. comes from 이라고 할 때 comes. 그러면은 뭔데? correct playing 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가 되겠죠. 자, 올바른 연주라고 하는 것은 come from 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어요. 그럼 얘는 동사로 사용이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왜 이거를 문장 동사의 유무를 확인을 하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요. 가끔씩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얘를 고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to find가 아니라 여기에다 만약에 밑줄을 그어놨어요. 얘를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겁니다. to come이라고. 분명히 comes가 와야 될 자리인데 correct playing to come from the desire 이런 식으로 해서 긴 문장일 경우에 중간에 이렇게 동사가 나와야 할 자리를 뭐 동명사라든지 아니면 투부정사라든지 이런 걸로 교묘하게 고쳐가지고 동사가 마치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종종 나와요. 그래서 문장 안에서 동사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문장 동사 다 있으니까 얘는 투부정사로서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자, the desire to find the most. 자, 욕구에서부터 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바른 연주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욕심, 욕구에서부터 나온대. 어떤 욕구인데? 뭐뭐 하려는 욕구 이렇게 되겠죠? 찾으려는 욕구래요. 그래서 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구나 하는 걸 빨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또 보니까 and가 나오고요. find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to 부정사에 1번 find 그 다음에 and 다음에 to가 반복이기 때문에 생략을 한 거예요. 얘가 2번 find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desire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면 되고요. 요런 구조를 알았다고 그러면은 아니라고 하는 절대적인 단서가 없으면 이미 여러분들이 3번에서 답은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어법 문제가 좀 혼동이 되는 것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어법 지식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그 머릿속에다 집어넣지 않은 상태에서는 얘도 답인 것 같고 얘도 답인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닌 거를 내가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어법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가지고 들어가라고 하는 거를 차근차근 앞으로도 계속 해설을 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가지고 와서 물어봐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어법 지식들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준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확인해 가지고 들어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 확인을 했어요. 주어도 있어요. 문장 동사도 있어요.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 보니까 여기 있네요. 뒤에 보니까 find가 반복이 되네요. 그러면은 find는 맞는 것 같은데 앞에 to가 맞는지, to의 역할이 무엇인지. to의 역할은 형용사의 역할이네. 그 다음에 ten은 desire to find, 찾으려는 욕구. 그죠? 그러니까 욕구가 뭔가를 발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 fin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이 꼭 주어가 아니더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to be found가 아니라 그냥 find라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섯 번째 거는 부사라고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부사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수식 대상의 유무를 확인하라. 그 다음에 빈도부사의 경우에 빈도부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always라고 하든지 뭐 often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 몇 번 하는지 자주 하는지 뭐 아니면은 뭐 조금 드물게 하는지 이런 걸 나타내는 것들을 우리가 빈도부사라고 하는데 빈도부사의 경우에는 우리 위치가 특정한 거 여러분들이 외웠을 거예요. 그런 위치가 정확한지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수식 대상의 유무를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부사는 뭘 꾸며주는데요? 부사는 기본적으로 다른 부사를 꾸며줄 수 있다. 형용사도 꾸며줄 수 있다. 동사도 꾸며줄 수 있다. 그러면 꾸미는 대상이 있으면 부사가 맞다라고 하면 되겠죠. 점점 더 중요해진다. relevant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의미 있는, 중요한 또는 관계 있는 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increasingly라고 하는 걸 relevant를 꾸며준다라고 하는 걸 빨리 찾아내면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올라가 가지고 해석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although there is usually correct way, there is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비록 뭐가 있는데요? way, 방법이 있대요. 뭐 어떤 방법인데 또 어떤 식으로 있는데 usually 보통 있어요. 뭐가 correct way, 바른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 하는 바른 방법인데 여기서 전치사 구 뭐뭐 하는 바른 방법이 되겠죠. holding 가지다, 쥐다, and playing musical instruments. 그럼 hold musical instrument니까 악기를 쥐는 또는 악기를 자기가 가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hold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안다, 품다가 아니라 자, 여러분들 작은 악기 같은 경우에는 리코더를 머리에 얹어놓고 불지는 않잖아요. 입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어떻게 얹고라고 하는 자세가 있겠죠. 그래서 악기를 잘 가지고 있는, 잘 쥐는 또는 잘 간직하고 있는 자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기를 잘 가지고 있는 올바른 방법, 그 다음에 악기를 연주하는 올바른 방법이 보통은 있지만 여기까지 보통은 있지만 the most important instruction to begin with. 자, to begin with라는 거는 우선, 먼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해야 할 가장 중요한 instruc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가르침 또는 지시 또는 가르침 이렇게 되겠죠. 가르침이나 지시는 뭔데요? that 이하입니다. 뭔데?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건 뭔데? 악기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는 뮤지컬 인스트루먼트가 반복됩니다. 여기에서 여기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색깔을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자, 이 악기들이 are not toys, 장난감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먼저 가르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악기들은 must be looked after. 자, 돌봐져야만 한다. 관리가 되어야만 한다. 여러분들이 아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걸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된다. 악기는 장난감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잘 간직해야 돼요. 잘 간수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걸 먼저 가르쳐라. 자, 그 다음에 allow children. allow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allow는
A2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의 형태 A가 동사 원형 하는 것을 허락하다. 이렇게 보통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좀 달라요. 자, 여기에서는 allow가 수요동사처럼 사용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이들에게 뭐뭇을 허락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명령문이니까 아이들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아이들에게 시간을 허용해 주세요. 뭐 할 수 있는 시간인데 to explore는 탐색하다. 여기에선 탐구하다, 탐색하다. ways, 방법을 탐색할 시간을. 그래서 역시 또 형용사죠. 뭐 하는 방법을 탐색할 시간? handling, 다루고, playing, 연주할 방법을 탐색할 시간을 허용해 주세요. 그 악기를. 누가?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 for themselves. for 다음에 제기대명사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악기를 연주하고 악기를 어떻게 내가 다루어야 하는지 그거를 알아낼 시간을 허용해 주세요. before showing them. 그것들을 보여주기 전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 방법들을 보여주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이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way를 보여주는 거지. 여기에서 ways. 그 방법들을 가르쳐 주기 전에 아이들이 먼저 그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시간을 허용해 주세요. 그 다음에 finding different ways to produce sounds. 자, 소리를 내는 다른 방법들을 찾는 것이. 자, 그러니까 악기니까 당연히 소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소리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은 is입니다. 어떤데요? An important stage, 중요한 단계래요. 뭐에 있어서? Of musical exploration. 자, 음악적인 탐구에 있어서, 음악적인 탐색에 있어서, 내가 음악을 알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계예요. 그래서 내가 피아노를 두드리면, 손가락으로 건반을 두드리면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거를 안다면 주먹으로 꽝꽝 때리진 않겠죠. 그죠? 그럼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내가 이걸 빵빵빵빵 여러 손바닥으로 이렇게 친다거나 하다가 이건 좀 시끄럽고 처음엔 재밌는 것 같지만은 소리가 좀 이상해. 근데 하나씩 이렇게 눌러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음이 하나하나 나네, 신기하네. 그렇게 이런 식으로 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 문장. Correct playing comes from the desire. 자, 올바른 연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playing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연주가 되겠죠. 올바른 연주라고 하는 것은 come from 유래. 어디로부터 나오는데요? The desire. 욕심, 욕구로부터 나온대요. 뭐 하는 욕구? Find. 찾아내려는 욕구. 뭐를요? The most appropriate sound quality. Sound quality는 소리의 질이니까 음질이겠죠. 가장 적절한 소리의 질, 가장 적절한 음질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음도 여러분들 소리를 좀 잘못 내면 너무 날카로운 소리가 난다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악기 연주 잘하는 사람들의 소리는 되게 뭔가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그런 소리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욕구와 and 그리고 또 어떤 뭘 찾아내려고 하는 find the most comfortable playing position. 가장 편안한 연주. 여기서 포지션은 위치가 아니라 자세가 되겠죠. 연주 자세를 찾아내려고 하는 욕구로부터 나옵니다. 올바른 연주가. So that 뭐 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여기에서 뭐뭐 하려고. one. 악기를 연주하는 그 개개인이 can play with control over time. 자, over time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long time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with control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원래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조절 또는 통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악기를 내가 만약에 들고 하는 악기, 뭐 플루트가 같은 거는 팔을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근데 내가 자세를 하늘로 이렇게 뻗쳐가지고 만세하듯이 하고 있으면은 플룻을 계속 연주하는 것이 벌 받는 것처럼 되어버리니까 오래 연주를 못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최대한 내 몸에 붙여가지고 일단은 팔을 좀 덜 드는 형태로 어깨에 힘을 빼고 그래야지 내가 플룻을 정확하게 쥔 상태로 연주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with control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악기를 잘 다루면서라는 정도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악기를 잘 다루면서 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so that 자, 가장 편안한 자세를 찾고
그 다음에 가장 적절한 음질을 찾아내려고 하는 욕구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다음 문장. 자, 마지막 문장이죠. As instruments and music, 자, 악기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become more complex, 더욱더 복잡해짐에 따라서 learning, 자, 여기에서 지금 보세요. 앞에 부분에서 서술어 동사, 얘가 주어가 되겠죠. learning appropriate playing techniques, 여기까지가 주어, 여기가 서술어가 되겠네요. 자, 동일한 구조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겠습니까? become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그래서 악기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learning, 배우는 것, 얘가 주어가 되죠. 가장 핵심적인 거, 배우는 것, 뭐를 배우는 건데 appropriate, 적당한 playing techniques, 연주 기법을 학습하는 거, 배우는 것이 becomes, 됩니다. 어떻게? increasingly, 점점 더 많이 relevant,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악이 복잡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연주하기가 점점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쉬운 곡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연주를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어려운 곡일수록 연주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오랫동안 악기를 다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오랫동안 악기를 다루려고 그러면 자세가 나쁘거나 아니면 소리를 잘못 낸다거나 하면은 내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가지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 악순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올바르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조금 길었는데요. 일단 어법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이 전에 아까 초반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어법 문제는 금방 선생님이 뒤에 덧붙인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밑줄 그어 놓은 것이 어떤 어법 역할을 하는 것인지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일단 1번이다. 그래서 일단은 이름이라도 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아, 얘는 투부정사구나. 요 이름을 알아내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어법 문제는 문법책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한 개씩 풀어가면서 아, 밑줄 그은 것이 뭘 요구하는지를 내가 하나씩 더하기 해가지고 쌓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